네, 안녕하세요. 상계백병원 척추센터의 장동균입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 건강한 척추를 위한 약속, 어,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죠.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외래를 보다 보면 이제 제일 많이 오시는 환자들이 이제 척추 협착증 제일 많고, 이제 좀 비교적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50세 넘어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제 척추 협착증이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이거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라는 질환이죠. 이거는 비교적 젊은 나이 20대 때부터 30대, 40대 다 가능한, 좀 더 척추와 협착증에 비해서 젊은 나이에 오는 질환이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오늘은 요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척추 어느 부위에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 목 부분, 그다음에 등, 그리고 이제 허리 어느 부분 생길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허리에서 발생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요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상적인 소견이 어떤 것인가, 정상적 추간판과 척추가 어떻게 생겼는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추간판 탈출이 어떤 건가, 그리고 진단 어떻게 하는가, 치료에 대해서 이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항상 이제 비슷한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했듯이 혹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질문 주시면 질문 위주로 가급적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 유니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정상 허리를 보시면 이게 이제 앞에서 본 건데, 이렇게 일자가 정상이죠. 그래서 허리는 이제 5개, 1번 허리뼈부터 2, 3, 4, 5, 5개 허리 구성되어 있고, 흉추는 12개, 경추는 7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허리는 이제 정상적인 것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C자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배열이 되겠습니다. 항상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배열이 똑바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이 디스크 공간인데 이 간격은 잘 유지되어 있는지, 앞에서 봤을 때 측만증은 없는지 해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CT 많이 찍죠. CT 찍는 소견인데, CT를 보면 이게 3D 입체를 나타낸 것인데, 네모난 게 척추뼈 몸통이 되겠고, 이 척추뼈 몸통과 몸통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이 우리가 이제 추간판 디스크로 이루어진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추기 때문에 이렇게 갈뼈가 없는데, 흉추에는 이렇게 갈비뼈가 붙어 있는 게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옆에서 본 것, 뒤에서 본 것, CT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 MRI인데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협착증이든 추간판 탈출증이든 이제 MRI 찍어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환자는 이제 환자가 아니지, 이 MRI는 정상 MRI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5번 뼈, 4번, 3번, 2번, 1번이 돼 있고, 뼈와 뼈 사이에 흰 부분 있잖아요. 흰 부분이 이제 추간판 디스크가 위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척추뼈 몸통 뒤에 빈 공간이 이제 신경이 내려오는 길이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 디스크가 뒤로 안 밀려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단면인데, 단면을 봤을 때 이 앞쪽에 있는 이 원판 모양이 이제 디스크가 되겠고, 뒤에 동그란 부분이 이제 신경주머니 안에 점점이들이 많이 있죠. 이 점점이들이 이제 하나의 가지신경인데, 가지신경 2개가 모여서 신경이 되어서 양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이 밑에서 봤기 때문에 항상 이쪽이 왼쪽이 되겠습니다. 네.
고과영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KY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간판이라는 것은 이제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이 탈출되었다, 튀어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제 척추뼈와 척추뼈 몸통 사이에 있는 이 파란 부분, 파란 부분이 이제 추간판인데, 추간판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 바깥쪽에 테두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테두리 부분을 이제 섬유륜, 이제 띠가 이제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수액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수액이 이제 젤라틴 모양의 물질인데, 추간판 탈출증이란 것은 이 섬유륜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가 찢어져 가지고 안쪽에 있는 수액이 뚫고 나오게 되는 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 추간판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쉽게 말해서 이 침대로 따지면 이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척추뼈가 이제 척추뼈, 등뼈, 요추, 흉추, 목, 척추뼈가 몸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 중에 하나인 그 목과 머리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움직이려면 이 약간 쿠션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충격을 흡수하고 이런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추간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추간판의 기능은 이제 척추뼈 사이의 운동에 좀 관여하고 이러한 충격을 흡수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채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구나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든지 이 추간판이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우리 누구나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추간판이 정상적 추간판인데 이 아래쪽에 있는 좀 좁아지면서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척추뼈는 20살이 지나면 누구나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겠습니다. 이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 이제 주변부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겠고, 압력이 증가하면 이제 바깥쪽 테두리가 찢어지면서, 이게 테두리 아까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안쪽에 있는 수액, 젤리 같은 것이 이제 뒤로 튀어나오는데, 이것이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간판이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노화가 되겠습니다. 노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런 투과도 감소로 인해서 영양 공급이 떨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서 추간판이 이제 퇴행성 변화, 노화를 겪게 된다. 나이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부모님이 이제 우리가 외래에서 봤을 때 이제 부모님이 허리가 안 좋으면 또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자녀분들도 허리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적 요인이 관여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만, 몸이 뚱뚱해지면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게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비만하지 않게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특히 이제 흡연이 중요한데요. 추간판은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에 100% 혈액이 공급되어야 되면 산소 공급이 추간판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 1%밖에 이제 혈행이 가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산소에 취약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담배까지 펴버리면 그나마 1%까지 가는 이제 산소 공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추간판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척추가 안 좋거나 특히 수술을 앞두거나 또는 수술을 했던 환자들은 절대적으로 금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특히 이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거나
또는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계시면 심하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가 차에 있으면 그 엔진 때문에 미세한 게 떨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축적이 되게 되면 허리에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된 원인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나이가 드는 것, 노화뿐만 아니라 이런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이 인제 다양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노화와 유전적 요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환경적 요인은 우리가 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 요인을 우리가 인제 하지 않도록 인제 신경을 쓰는 것이 추간판 퇴행성 변화를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쪽에 있는 수액이 바깥쪽 테두리인 섬유륜을 찌어진 부분을 틈새를 통해서 외부로 돌출되는 것을 인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면 뒤에 있는 신경 주머니가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신경 주머니가 인제 눌리면 인제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 추간판 탈출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왔을 경우에 이 노란 신경 주머니를 누르게 되면 인제 증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이 인제 그 안쪽에 있는 수액이 인제 뚫고 나오는 것이 을 표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추간판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데 오른쪽에 추간판 탈출증은 이렇게 이게 까만 게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안쪽에 있는 수액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지금 하얀 부분 동그란 원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거고 약간 튀어나온 거 팽윤, 조금 돌출되어 있다. 그다음에 많이 튀어나온 거 탈출, 완전히 탈출되어 가지고 조각이 떨어진 것을 유리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부터 튀어나온 정도에 따라서 팽윤, 돌출, 탈출, 유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를 찍고 나서 인제 의사분들께서 설명할 때 인제 어떤 교수 선생님들께서는 추간판 튀어나왔다. 어떤 분들은 뭐 추간판이 찢어져 가지고 뭐 탈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간판 탈출의 정도에 따라서 인제 이 환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이렇게 정상적인 추간판부터 어느 정도로 튀어나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는 다양하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블루 유니콘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추간판 탈출증이라 진단받았습니다. 지금은 약이랑 물리치료로 버티고 있어요. 이런 경우 꾸준히 치료하면 회복이 가능한지 아니면 결국 수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추간판 탈출증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약과 물리치료 이런 것을 하면서 잘 버티시다 보면 제가 봤을 때 한 70% 정도는 10명 중에서 7분들께서는 대부분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수술적 치료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술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제 뭐 걸을 수가 없거나 아니면 뭐 근력이 약해지거나 마비 증상이 왔을 경우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진단받았더라도 지금처럼 보존적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 수술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지금 치료를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KY23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수술 없이 호전될 수 있는 기준이나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가 척추 질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간판 탈출증뿐만 아니라 척추 협착증,
이런 질환 대부분의 질환은 3개월 정도 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 한 달 먹었는데 안 좋아진다.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3개월 정도 약물 치료, 그다음에 물리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인제 일단 3개월 정도는 치료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은어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 오목가슴이 있는 환자입니다. 수술은 안 받고 있고요. 근데 어디 잠을 잘못 잤는지 오목가슴 쪽이 너무 아픕니다. 특히 자세를 숙일 때 아픈데요. 오목가슴의 정도가 심해지는 증상인가요? 네. 어 오목가슴은 흉부외과에서 진료보는 질환이고 저는 척추를 질환하기 때문에 저 질문은 인제 아마 어 척추와는 큰 관련이 없는 질환 증상이라고 보고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목가슴이 심해서 인제 심한 경우에는 흉부외과 진료를 꼭 보시는 것을 인제 권유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계속 진행하면 그래서 인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왜 통증을 느끼느냐? 두 가지 큰 요인이 있습니다. 그 튀어나온 게 인제 신경을 눌러서 이 기계적 압박이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눌린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제 눌리는 것 때문에 아픈 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눌리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막 인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의 염증 물질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염증 반응 물질 때문에 인제 신경에 손상을 주고 주위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인제 통증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대표적인 약물이 진통소염제. 진통제는 통증을 잡아주는 거고 소염제는 이 염증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용하는 진통소염제는 단순히 통증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저렇게 우리가 눌렸을 때 일어나는 염증 물질을 다스리기 때문에 치료 역할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인제 환자분들께서 약을 처방하면 "치료약인가요? 아니면 뭐 진통만 조절하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어 진통소염제는 진통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료제로 쓰는 중요한 약물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복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오은어 님께서 인제 연속으로 비슷한 질문 주셨는데요. 상체 근육이 하체 근육보다 상대적으로 발달된 체형입니다. 하체는 다소 빈약한데 가끔씩 다리가 떨릴 때가 있어요. 육안으로 보이는 떨림은 아닙니다. 이게 척추 디스크 등의 초기 증상인가요? 네. 그 척추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 증상이 있다고 해서 이게 떨리는 증상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물론 인제 환자분에 따라서 신경이 눌리면 약간 증상이 좀 남의 살 같다 아니면 뭐 저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어 떨린다고 표현하는 경우는 쪼끔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근육과 쪼끔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오은어 님께서 말씀하신 증상은 다리가 떨리는 증상은 척추 디스크의 초기 증상이라고 보기에는 쪼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제 척추 디스크는 인제 대부분 4, 5번 요추에서 많이 발생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환경적 요소, 담배를 피거나 진동, 자동차 아니면 이런 운전기사분들께서 이렇게 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무거운 것 많이 드는 것들이 인제 좀 위험 요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 증상을 살펴보면 증상은 인제 대부분 인제 요통이 있을 수가 요통이라는 것은 이제 허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뚝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대부분 인제 요통은 이런 추간판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로 튀어나왔을 때 인제 발생하는데 이런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때 요통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하지방사통. 이게 만약에 왼쪽으로 추간판이 튀어나오면 인제 왼쪽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왼쪽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엉치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쪽에 다리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쪽 부위에 감각 이상이 멍하다, 내 살 같지가 않다, 무디다 이런 감각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게 더 진행해서 신경이 많이 손상되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허리가 아플 수가 있고, 그 이완된 쪽에 다리가 아플 수가 있고, 감각이 조금 이상할 수가 있고, 더 심하면 다리 근력이 힘이 빠질 수가 있다. 특히 발목이 움직이는 것 힘이 떨어지거나 엄지발가락에 이제 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엄지발가락이 신전이 약해져서 까치발하기가 힘들다. 까치발이라는 것은 엄지발가락으로 발꿈치로 쓰는 거죠.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 이 허리가 문제가 있구나. 특히 이제 허리가 아픈 경우는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있지만, 이렇게 다리가 아픈 경우에는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그 다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리를 보는 쪽으로 많이 진료를 보셨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욘드 시청자분들께서는 엉치가 아프거나 다리에 통증이 있을 때 척추가 혹시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진단을 좀 빨리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임스성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넘어지면서 경추에 충격을 주었는데 두통이 있습니다. 상호관계가 있는가요? 네, 이 경추에 충격을 주면 이제 물론 경추가 이제 심하게 충격을 받았을 때 두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마도 이제 두통이 있는 거, 넘어지면서 두통이 있는 것은 그때 이제 목에 경추에 충격을 받으면서 머리에도 이제 같이 충격을 받아서 두통이 있는 가능성도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제임스님께서 말씀하신 두통은 아무래도 약간 이제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조금 같이 있는 두통이 가능 높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되면 이제 대부분 1주 정도 이내에 대부분 좋아지는데, 증상이 지속됐을 때 이제 신경외과를 좀 진료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미영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추간판 손상이나 디스크 진단을 받은 경우 일상생활이나 운동 재활은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가요? 혹시 수영도 많이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은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은 이제 통증이 있을 때는 이제 무리하게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트라우마 디스크 때문에 다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일상생활만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물을 복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보존 재활을 했을 때 이제 좋아지게 되거든요. 증상이 좋아졌을 때 딱 어느 시점이라기보다 대부분 한두 달 정도 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해도 되겠다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통증이 많이 경감됐을 때 시작하는 게 이제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이제 척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되죠. 특히 이제 자유형 같은 경우는 자유형은 이제 허리 근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목 근육도 강화시키기 때문에 수영은 평소에 예방적 차원에서 내가 허리가 안 좋은 경우 수영을 배우면서 이제 가는 것을 굉장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수액 탈출증 환자입니다. 신전 자세를 강조하시는 의사를 만나서 보존 치료를 수년간 진행하다가 통증만 심해져서 5년 정도 고생하고 다른 의사분을 만나서 신전 운동에서 하지 말라는 물리치료법으로 통증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신전 자세가 허리 안 좋을 수도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인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를 숙이면 굉장히 더 나빠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추간판 탈출증 환자들은 허리를 숙이는 동작, 쉽게 말해서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복압을 증가시키는 자세, 그다음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제 허리 숙인 자세 이런 것들은 굉장히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차라리 조금 신전 운동하는 것이 뒤로 반대로 허리 스트레칭하는 것이 조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대표적인 다른 질환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이게 뒤로 펴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숙이는 것이 이제 약간 구부리는 자세가 통증을 완화시키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이게 꼭 어떤 환자인가, 내가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때는 숙이는 동작을 피하고 신전 운동이 좋고 척추관 협착증 환자인 경우에는 신전 운동은 오히려 좋지 않고 이런 숙이는 것들이 조금 더 통증을 완화하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증상을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하고 거기에 맞는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통증이라든지 감각 이상은 우리가 앞에 말했듯이 허리 신경이 어느 부위가 눌리는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신경이 눌렸을 때는 뭐 사타구니가 아프고 3번 신경이 눌렸을 때는 허벅지 앞쪽이 아프고 뭐 4, 5번은 다리 바깥쪽이 아프고 제1 전추신경이 눌렸을 때는 종아리 뒤쪽 발바닥이 아프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께 여쭤보죠. 외래 왔을 때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이제 환자분이 다리 바깥쪽이 아픈데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MRI를 굳이 안 찍더라도 4, 5번이 좀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따라서 어떤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증상이 다리가 아픈 게 다양한 부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지방화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복압이 올라가는 기침이나 또 대변 늘려 힘 복압을 줬을 때 또는 무거운 물건 들려고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아플 수가 있고 또 숙인 동작을 취했을 때 이제 아픈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스크가 이제 어느 쪽에 눌리는 따라서 우리가 안 아픈 쪽으로 이제 하려고 자세를 취하는데요. 이렇게 디스크가 이제 겨드랑이 쪽 아래쪽에 눌렸을 때는 이제 같은 쪽으로 이렇게 허리를 했을 때 통증이 덜하기 때문에 같은 쪽으로 이제 디스크 방향과 같은 쪽으로 몸을 이제 하려고 하고 신경의 위쪽 쪽으로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온 경우는 반대쪽으로 우리가 몸을 쓰려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자기가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르게 안 아픈 쪽으로 이제 취하다 보면 그 자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취하게 되는 거죠. 안 아프게. 그래서 이 39세 남자 환자가 이제 왔는데 이 허리가 막 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측만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리가 많이 저리다고 해서 MRI 찍어봤더니 이렇게 허리 디스크가 있었습니다. 이게 눌려가지고 그래서 디스크를 제거했더니 허리가 똑바로졌죠. 여기 구부정한 것도 똑바로 펴졌고.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라든지 신경이 눌리면 내가 안 아픈 쪽으로 하려고 이렇게 자세를 잡고 이제 하다 보면 측만증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그 자세가 측만증처럼 보이는 경우를 자꾸 오래 하다 보면 고차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디스크를 치료하면 이제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는 말했듯이 어디가 저린지를 체크를 하고 또 어디가 힘이 약한지를 체크를 해서 의사들이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이제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다리를 쭉 들었을 때 통증이 쫙 당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4번, 5번, 1번 천추신경이 눌렀을 때 다리를 이제 들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환자분이 쩌쩌매는 거죠. 반대로 엎드려 다리 들었을 때 아픈 경우는 이제 위쪽 신경, 2번, 3번 신경이 이제 땡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퇴 신경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직거상 검사나 대퇴 신경 검사를 외래해서 해서 우리가 더 통증이 유발되면 아, 그 허리 디스크가 의심된다 이렇게 해서 또는 구체적으로 어느 신경이 눌렸겠구나까지 제가 추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검사는 이제 기본 검사죠.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가 가장 기본 검사고 CT를 찍어볼 수도 있고 이제 더 심하면 주로 이제 MRI를 찍어서 우리가 확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렇게 이제 배열이 똑바로 되어 있는지 뭐 디스크와 디스크 사이 간격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가장 기본 검사부터 실행을 하고 CT를 찍어볼 수가 있는데 추가방 탈출증인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그 CT보다는 이제 MRI 찍는데 CT는 주로 이제 뭐 뼈를 보는 거기 때문에 뼈가 이제 뭐 석회화가 있다든지 뭐 퇴행성이 뼈가 뭐 비호가 됐다든지 이런 것을 보는 거고 물론 이렇게 이제 CT에서도 충분히 이제 자세히 보면 디스크까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종 확진은 MRI 찍어서 이렇게 디스크가 얼만큼 튀어나왔는지, 신경을 얼만큼 누르는지, 그리고 이런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이 디스크가 이렇게 하얗죠. 이렇게 찌단 부분은 이제 까만 부분은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건데 이런 퇴행성 변화가 얼만큼 왔는지 이런 것까지 결국은 확진을 하는 것은 MRI를 찍어서 확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MRI가 결국은 이제 보존주 치료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어서 확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MRI를 찍어서 저희가 확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치료하기 전에 SS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경추 디스크 협착증이 있고 방사통은 없고 목 어깨 통증이 심합니다. 어깨 회전근 부분 파열도 있어서 견갑골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일단은 경추 디스크가 있으면 말씀드린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허리가 아플 수가 있지만 다리가 저리듯이 경추 디스크가 있으면 목이 아플 수도 있지만 손이 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통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목 어깨 통증 자체만 심한 거는 대부분 근육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어깨 회전근 파열은 이제 지금 하시는 대로 이제 근력 보존주 치료를 충분히 하면 좋기 때문에 목에는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요. SS님께서 허리 디스크와 합착증이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좋은 운동일까요? 네. 이런 통증이 있을 때 평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하시거나 아니면 디스크 합착증이 있어서 다리 통증이 있을 때는 계단 오르는 이런 운동보다는 평지를 걷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방 탈출증 치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치료는 척추 치료는 이제 크게 보존주 치료, 수술 안 하는 거죠. 보존주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존주 치료에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보조기 이런 물리 치료 같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고 수술적 치료는 이제 결국은 튀어나온 추간판을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식이 어떻게든 내시경을 이용하든 직접 열어서 째서 하든 현미경을 이용하든 결국은 그 튀어나온 추간판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존적 치료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 이렇게 이제 튀어나온 것들도 저절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좀 드라마틱한 경우인데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증은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존주 치료를 충분히 하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보존주 치료의 종류에는 이제 너무 아플 때는
이제 안정을 좀 취하고 또 급성기에는 이렇게 복대라든지 보조기를 하는 것이 통증을 경감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대표적인 거죠. 보조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것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에는 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엔세이드 이것이 인제 가장 기본 치료가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치료 목적으로 저희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께서 치료했을 때 진통제는 저는 싫어요 이게 아니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쓰는 가장 중요한 약물이다. 그리고 근육이완제 추가할 수도 있고 프로스타글라딘 유도제, 리마프로스트 같은 것이 이제 신경 주위 혈류 개선을 통해서 증상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이제 추간 파주증 보존적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한 대로 이제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같은 것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혼용되어 쓰는데 대개는 이제 우리가 신경 주위에 마취 통증약을 넣어서 차단시키기 때문에 신경 차단술이 맞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 같은 주사 치료를 의미하는 거다.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이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와 이제 우리가 치과 치료할 때 쓰는 이제 마취약 있잖아요. 리도카인을 같이 섞어서 이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충분한 보조주 치료, 뭐 6주나 3개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이런 보존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뭐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이 떨어져서 마비가 발생했을 때 또는 대소변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수술 치료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런 환자의 병력과 의사의 진찰 소견, 그다음에 명상 검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티어나 추간판을 제거하는 건데 개방적이라는 것은 약간 째서 미세 현미경이라는 것은 조금 째서 현미경을 넣어서 내시경은 조금 째가지고 내시경 기구를 넣어서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 건데 어떤 기구를 이용하느냐, 어떤 접근 방법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름만 조금씩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추가암 사출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꼭 아셔야 되는 것, 강조하고 싶은 점은 허리 추가암 사출증은 대부분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하면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마비가 있거나 대소변 장애가 왔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수술하는 것이 이런 마비를 회복시키고 대소변 이런 장애를 빨리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때는 좀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청자들 분들께서도 이 추간사출증이 어떤 병인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이런 허리가 문제가 있으면 다리가 아프다 이걸 꼭 아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결국 최종적 진단할 때는 MRI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 후에 자신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할 때 이런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이런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50대 남성입니다. 추가암 탈출증으로 인해서 그동안 스테로이드 20여 회, 충격파 50여 회, 도수치료 70여 회 현재 치료 중입니다. 그때 당시는 좋아지고 하는데요. 다른 치료 방법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스테로이드 20여에는 너무 많이 맞은 겁니다.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은 주사 치료는 6개월에 1, 2회 이내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너무 많이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수치료, 충격파 도수치료 막 70회 이것도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제 생각에는 드레스업 다운님께서는 MRI를 안 찍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너무 또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이제 충분하게 자신이 이 정도 보존 치료할 정도면 MRI 찍어서 내 상태를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RI 안 찍었을 같으면 MRI 찍어서 일단 내 상태가 어떤지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 이후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요 허리의 대표적인 질환, 주로 젊은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요추 추가만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아무쪼록 배우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추가만 탈출증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많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